네, 이번 시간에는 욕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욕실이 단면선 상해 안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또는 이 상태로 그냥 끊어진 도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끊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면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제 이래서 각각의 평면도상에서 특이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욕실에서 보여지는 부분, 이 지붕을 일단 빼고요. 위에 상부는 어차피 나중에 그 지붕 그림이 전체 치수로 그려질 거니까 벽면 및 하부 구성만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역시 우리 기본적인 아까 원형 출제 문제랑 똑같은 단열재 120에 1.0B, 0.5B의 그 벽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단열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려고 했을 때 거실과 욕실은 달라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 건물에서는 욕실에도 이 난방 호스, 즉 그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지는데, 이 시절 또는 이때 우리 전산응용 건축제도 도면에서는 욕실에 난방 기능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도면을 작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거실에서 욕실을 갈 때는 같은, 우리가 온수 파이프를 쓰고 있으면 현대식 건물에서는 같은 레벨이고 문턱만 있잖아요. 근데 그 뭐야, 전산응용 건축제도 건축 도면에서는 욕실을 들어갈 때는 한 계단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온수파이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는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쨌든 GL 라인은 항상 그려줘야 되겠죠. 가로선의 라인은 GL 라인, 세로선의 라인은 벽체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선은 센터선이 될 거고요. 가로선은 당연히 노란색의 단면선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열십자로 그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도면 자체를 봤을 때, 욕실 도면을 봤을 때, 요 욕실 도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가운데 기준 여기에 있는 선부터 요 밑에 집안 구조가 있는데, 아까 원형 출제 문제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원형 기출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바닥의 높이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계단이 2계단 올라왔다라는 그 높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GL선에서부터 옵셋 계단 2개 높이는 300이죠. 자, 300을 올립니다. 300을 올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욕실이 시작이 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계단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거실에서. 우리가 여기서 150을 더 올리면 이게 거실의 높이예요. 거실의 높이인데, 거실은 온수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150이 더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는 온수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한 계단을 내려서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옵셋, 우리 400인데 400 나누기 2로 해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옵셋 했습니다. 자, 그리고 MA 이용해서 빨리 바꿔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빨리 바꿔야 될 것이고. 자, 이제 TR 엔터에서 이 부분에서 넘어가는 선은 지워주는 게 조금 덜 헷갈려요. 그래서 선은 그때그때 바로 지워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쪽이 바닥, 이쪽이 욕실 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하부 부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옵셋 동결 깊이 900을 내리고요. 다시 400을 내리고, 다시 50, 다시 200.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반복 연습을 제가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외우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옵셋 200, 푸팅 부분이죠. 먼저 푸팅 부분 200을 먼저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렛 멀티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100 더 나갈 거니까 옵셋 100을 여기서부터 이 미창 콘크리트랑 묵은 콘크리트 부분 100을 더 나간 거죠. 다시 필렛 멀티, 저는 필렛 멀티를 되게 많이 써요. 필렛 멀티 쓰는 방법이 아무래도 저는 빠르고 좀 편하더라고요. TR 엔터에서 이제 선정리 시간이 들어왔죠. 선정리 해줘야죠. 자, 선정리하고 다시 전체를 트림으로 할게요. 전체를 트림으로 해서 선정리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욕실 바닥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처음에 옵셋 150을 내려야 되겠죠. 자, 150을 내리는 이유는 TR 엔터에서 이 부분 잘라줘야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 150 내려오고요. 다시 옵셋. 네. 얼마가 내려오죠? 단열재 85. 그리고 다시 밑창 콘크리트 50. 아이고, 멈췄네요. 렉 걸려버렸네. 예, 오늘 제 캐드 상태가 평상시보다 더 안 좋네요. 네. 자, 200 이렇게 내리시고요. 같은 동일의 재료에서는 TR 엔터 하셔서 같은 동일의 재료는 같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뚫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뚫려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럼 뭔가 이상해요. 이 윗부분이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150이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150이 올라가고 옵셋 190이 이렇게 보내져 있어야지 빗물이 타고 안으로 안 들어오죠. 이 작업을 지금 안 했으니까 도면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걸 거예요. 자, 필렛으로 안 하고 트림으로 잘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만 트림으로 자르고요. 자, 필렛 멀티해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어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벽을 타고 빗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죠. 자,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단열재 부분 옵셋 85 나누기 2 하죠. 85 나누기 2에서 이 부분은 단열재 바꿔야 되겠죠. 베팅선으로 블루 베팅선으로 바꾸는데 역시 이 부분이 되게 작죠. 자, 우리 지난번에 라인 타입 또는 LT 라인 타입 또는 요 110% 돼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알리 엔터에서 확인 넣으시고 자, 지금 여기서 베팅선이 됐는데 여기가 베팅선이 지금 안 바뀌어 있죠. 자, 베팅선이 계속 안 바뀌어서 이상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거고요. 자, 특성 가져갖고 0.4 하시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85기 때문에 0.45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0.45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80이면 0.4가 맞는데 85잖아요. 그러니까 0.45로 해볼게요. 자, 비슷비슷하죠? 출력되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밑창 콘크리트랑 잡석 다짐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실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 조금 더 길게 여기까지 내려놓을게요. 자, 옵셋 12번. 자, 한 번, 두 번. 다시 12번. 한 번, 두 번. 자, 요렇게 냅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욕실 창문이 지금 평면도상에 얼마로 나와져 있는지는 지금 정확한 치수는 안 봤지만 되게 작아요. 그러면 보통 욕실 창문은 예전에 썼던 욕실 창문의 크기는 600에 600짜리를 많이 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반자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GL에서 450 올라와서 거실 높이에서 기준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자 높이 2400이죠. 자, 반자 높이까지 올라가서 선을 긋습니다. 반자 높이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요. 여기에서부터 옵셋 600이 밑으로 내려와요. 요게 창문이에요. 요 부분이 창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 창문. 자, 요 부분이 이제 욕실 창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수층의 높이는 천장까지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요즘도 방수층의 높이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또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좀 사진은 항상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방수 작업을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일단 핸드폰에 담겨진 거 이쪽으로 잠깐 카톡을 또 안 켰죠? 네. 일단 요즘 방수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수 자체는 요즘 건물에서도 이 끝에까지 안 올라가요. 이 끝에까지 올라가는 기껏해서 높게 올라가는 부분은 1800, 샤워실 있는 부분 거기는 1800이고요. 나머지 부분의 방수층 높이는 그 바닥, 즉 슬라브에서부터 1200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방수층의 높이. 그래서 방수층 높이는 GL에서부터 1200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방수층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방수층이 없는데 뭐가 진행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요 천정 끝에까지 지금 뭐가 진행이 되냐면 선을 제가 다시 그었죠. 다시 그은 이유가 타일 마감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다시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연장을 했네요. 네. 타일 마감으로 방수층 끝에는 타일 마감으로 두께를 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 자, 필렛 멀티 하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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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되고요. 여기에 있는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노란색 부분은 안쪽 가운데 있는 노란색 부분은 히든선이 돼서 방수층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10mm씩 옵셋 2번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 선까지 하면 아까 우리 GL선처럼 진한 선으로 표현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수층이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은 요 파란색 마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원하는 방수층의 모양이 나타나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게 우리 아까 보셨던 이 부분에서 욕실 작업 단면 부분을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끊어진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사실 거의 동일한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요. 이 선은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도면에 그렇게 작업이 됐던 거고요. 옵셋 190, 190, 120. 자, 요렇게 진행될 거고요. TR 엔터 하셔가지고 벽체 작업하는 거예요. 벽돌 단면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옵셋 120 2번,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내려질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처음이죠.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단면 작업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 단면, 그러니까 베란다 전체 창문에 대한 작업은 했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은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 작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서 인지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작업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122번 내린 이유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지금 제가 선으로 긋고 있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TR 엔터에서 여기까지는 벽돌이 그대로 올라와줘요. 그리고 이 부분 첫 번째 120 부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업이 진행될 건데 요렇게 보이지는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필렛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단열재가 올라가는 부분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CR 엔터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선은 잘라지고요. 자, 이렇게 잘라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적벽돌 쌓기는 사실 여기서보다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러면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하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창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문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600에 600짜리 창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에 600짜리 창문이 그려지는데 렉탱을 하겠습니다. 골뱅이 벽돌을 옆으로 세워 쌓는 거예요. 190에 90이에요. 이렇게 세워 쌓고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돌을 옆세워 쌓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로테이트 RO 엔터 하셔서 클릭하시고요. 각도 15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무브 하겠습니다. 무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끝에 갖다 놓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벽돌이 옆세워 쌓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무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끝선에다가만 딱 맞춰주면 돼요. 끝선에다 맞춰주고 다시 무브해서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요 끝부분에서 가려져야 되는데 이쪽 벽을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고 요 부분에서 선을 끄는 이유는 여기를 나중에는 벽돌을 따로 쌓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은 옆세어 쌓기가 앞부분에 전면에 돌출돼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작업을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서 TR 엔터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거의 다 됐어요. 옵셋 60, 120 나누기 2이기 때문에 60 해서요. 이 60은 MA 이용해서 이미 단열재 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열재 표시를 바꿀 거고요. 120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 스케일 수정을 해야 되겠죠. 특성에서 스케일 수정을 여기가 0.4가 아니라 0.6으로 120의 2배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단열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가겠습니다. 해치 한번, 첫 번째 해치. 첫 번째 해치는 자, 사용자 정의가 되겠죠. 사용자 정의에서 각도는 0도, 간격은 스페식 간격 60. 선택, 선택, 엔터. 다시 한번 경계점 선택. 여기가 빠졌죠, 여기가. 엔터. 자, 확인. 여기를요, 몰탈 마감으로 채워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몰탈 마감으로 채워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치. 자, 요번에 해치는 각도가 45도고요. 간격은 40입니다. 객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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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엔터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 색깔은 가장 가는 선으로 해야지 벽돌 기호가 표현이 되겠죠. 자, 블루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 기와가 들어가기 전 단계의 작업은 완성을 했어요. 기와래 창문이 들어가기 전 단계의 작업은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전 단계 작업 완성했고 우선 먼저 이 아랫부분 작업을 끝내고 오겠습니다. 극좌표 추적하기 키시고요. 30도, 60도 체크하셔서 제가 이거 삼각자 얘기 드렸죠. 직각삼각자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60도에서 작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 기호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선이 근처점을 잡아서 그냥 밖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옵셋 아래 위로 30, 아래 하나 30, 위에 하나 30 하시고 60도 선 부분을 요 부분을 기준으로 교차해서 우리 태극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캐드 도면 작업했을 때 태극기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놓으시고요. 교차점 위치가 중요하죠. 저 미러는 자,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이 부분 다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제 지우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됐고요. 완성됐을 때 항상 복사하기 전에는 모든 완성이 다 끝났는지를 세팅을 해보고 복사를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셔서 여기다 놓고요. 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비율적으로 딱 맞죠. 그러면 이 비율적으로 맞는 거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해서 자, 이 끝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조금 끝에가 부족하니까 복사를 다시 한번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잡아 놓으시면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두 개만 잡은 거예요. 세 개를 안 잡고 중복되지 않게 선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일률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잡석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표시는 당연히 극좌표 추적하기에서 45도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옵셋 20, 10이나 20 상관없어요. 한 번, 두 번. MA 이용하셔서 파란색으로 아래 위 거를 해 놓으시고요. 가운데 거는 다시 MA 이용하셔서 아이고. 다시 MA 이용하셔서 노란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노란색이 조금 더 진해 보이고 아래 위쪽으로 파란색이 나왔을 때 철근 콘크리트 기호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고 CO 엔터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직각으로 놓고요. 이렇게 위쪽에다가 하나 놓고 또 직각 풀고 옆쪽에다가 하나 정도 놔주면 되겠죠. 자, TR 엔터 선택하시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죠? 네, 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5번씩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도면 끝날 때마다 5번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한 건데 기대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아유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그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를 주어드리고 시간까지 주어져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아유, 이쪽에 안 다쳤죠? 다쳐서 닫고 했어야 되는데 안 다쳤습니다. 일단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뭐 마우스 오른쪽 키 안 누르고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축척 자체가 지금 커야 되니까 1.5 정도를 키울게요. 1.5도 너무 작다. 2배 키워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기호는 역시 마찬가지로 홈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창문만 남아있고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옵셋, GL 표시죠. 옵셋 200 내리시고요. 극좌표 추적하기 선택해서 45도 선택하시고 라인 하셔가지고 근처점 좀 끌게요. 이 근처점을 잡고 있어가지고 얘가 오류 날까봐 잘못 선택이 될까봐 이렇게 45도 놓고 직각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TR 엔터에서 선정리 하나 끝났을 때마다 꼭 선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 끝났을 때마다 선정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선정리 안 하면 제가 제도면을 그리면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자 그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 상관없어요. 자, 위에 거 선택해서 엔터 쳤어요.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콘크리트 표시됐죠. MA 엔터. 왜 하냐면 여기에 40이 이미 만들어졌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치 넣어서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항상 해치를 할 때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 굳이 다른 걸로 바꿔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MA에서 갖다 놓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각도만 135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L 기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와 여기를 지워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까지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문만 남겨놓고 거의 다 됐고요. 창문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창문 그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창문 그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